미국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평범한 가장이자 수리공으로 일하던 57세 남성 데이비드 베넷. 크고 작은 심장병으로 투병을 반복하던 그는 2021년 끝내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고 유일한 희망은 심장 이식뿐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요, 아직 내 곁에 부모의 손이 더 필요한 가족들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는데 나 이렇게는 못 간다. 제발 살려달라. 심장만 이식받을 수 있다면 돈은 얼마 들든 상관없다. 그만큼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장기 이식 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미국 역시도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1년에 약 7,500명 정도. 하지만 간이나 심장 등 다른 장기와 달리 뇌사자들에게 직접 심장을 기증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작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이 데이비드 같은 경우 시한부 3개월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심장 이식을 기다릴 시간, 여유가 없었어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애절한 그의 마음이 통했던 걸까요? 어느 날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병원에서 심장 이식에 관한 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심장 이식 실험이라도 해보시겠어요? 이 말에요, 데이비드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하겠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저는 죽은 목숨이니까 조금이라도 성공 가능성이 있다면 그 실험 기꺼이 할게요. 이런 데이비드의 말에 의사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말합니다. 그게 이식받을 심장이 돼지 심장인데도요. 돼지 심장을 이식받는 건데 가능하시겠어요? 말 그대로 실험인지라 수술 도중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돼지 심장을 내 몸에 넣겠다고? 예상치 못한 말에 데이비드 당황했습니다. 약간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이래나 저래나 나한테 남은 시간은 고작 3개월이에요. 돼지 심장이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새 삶이 주어질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 오케이.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세계에 장기를 이식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대기자 수만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장기가 모자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장기를 이식받아야 되는 환자들은 기약 없이 한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다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비밀리에 부족한 인간의 장기를 대체할 방법을 연구해 왔다고 합니다. 동물의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해 이게 성공만 된다면 더 이상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 아니 줄지 않을까. 그래서 오래전부터 동물의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진행돼 왔습니다. 실제로 1963년부터 약 12명의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이 침팬지의 심장을 이식받았었다고 하고요. 1984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심장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스테판이라는 갓난 아기가 개코 원숭이의 심장을 이식받기도 했었다고 해요. 개코 원숭이.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동물의 신장과 심장을 이식받았던 이들 건강하게 잘 살았을까요? 성공했을까? 아니요. 안타깝게도 침팬지의 심장을 이식받았던 환자들은 최대 9개월까지 딱 살다가 사망. 이 9개월을 못 넘기고 12명이 다 사망했다고 해요. 1984년 개코 원숭이의 심장을 이식받았던 아기는 21일 만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동물 장기 안에 있는 바이러스 감염이나 인체의 면역 거부 반응 때문에 생존 기간이 길지 않았던 거예요. 침팬지, 개코 원숭이 실험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돼지 심장은 어떨까? 또 다르게 생각하면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말도 있고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왜 하필 돼지의 심장을 쓴 걸까? 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요. 돼지 심장이 사람 성인의 심장 크기와 비슷하대요. 거기다 유전자 조작을 거쳐 인체 거부 반응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희박하지만 그나마 성공 확률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 첫 실험자가 데이비드. 와, 내 몸 안에 돼지의 심장이 들어온다? 뭔가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이때 너무 삶이 애절하고 간절했던 데이비드는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상관없다. 이래나 저래나 죽은 목숨. 만약 수술에 실패한다 한들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난 그걸로 만족한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돼지의 심장을 통째로 이식하는 돼지 심장 이식 수술은 전 세계 최초로 2022년 1월 7일 진행됐습니다. 당시 이 수술은요, 옆에 바틀리 그리피스라는 의사가 집도하에 진행했고 약 8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수술은 그야말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술 후 데이비드 눈을 뜬 거예요. 내 몸 안에 지금 돼지 심장이 팔딱팔딱 뛰고 있는 상황. 느낌이 정말 좀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뭔가 좀 기쁘면서도 좀 두렵기도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동물 심장이니까 어떻게 내 몸 안에서 반응할지 모르니까. 수술이 끝난 데이비드의 상태는요, 그냥 정상이었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면역 거부 반응 없이 데이비드 몸에서 힘차게 뛰던 돼지 심장. 심장의 맥박과 압력 아주 좋다. 이 사실은요,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장기 이식 환자들에게 거의 새로운 희망이 열린 거니까 엄청 기쁜 소식이죠. 이 소식이 전파를 타자마자 모든 장기 이식 환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딱 한 명만 빼고 말이죠. 그 사람은 바로 레슬리 슈메이커 다운이라는 여성. 도대체 죽어 마땅한 저 자식을 왜 살린 거야? 천벌 받아야 될 놈이 이렇게 새 삶을 살아도 돼? 이 여성이 이 기사를 접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SNS에 막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데이비드 이놈은 죽어야 되는 놈이에요. 살면 안 돼. 이런 놈을 왜 살려? 그 누구보다 고통스럽게 죽어야 될 놈을 어떻게 살려줄 수가 있어. 도대체 이 여자와 데이비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알고 보니까 이 데이비드와 이 여성 레슬리의 친남동생 에드워드. 이 두 남자는요,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이 23살이었던 1988년. 이때 데이비드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는데, 내 아내가 에드워드 이놈 무릎에 폭에 앉아서 다정하게 술을 마시고 있네? 지금 둘이 바람 피는 거야? 이 모습을 딱 보고 꼭지가 팍 돈 거예요. 여기까진 그럴 수 있어요. 내 아내가 딴 놈이랑 몸을 딱 밀착시키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어느 남편이 꼭지가 안 돕니까? 그런데 이때 데이비드, 그 분노의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칼을 들고 에드워드를 무려 7차례나 찔러버린 겁니다. 이때 에드워드 살았어요. 살긴 살았는데 거의 전신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데이비드는 폭행 및 무기 소지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습니다. 와, 전신마비와 징역 10년. 그런데 이것도요, 다 안 살아요. 6년 만에 모범수로 가석방 나옵니다. 피해자는 전신마비, 가해자는 징역 6년인 거예요. 이 에드워드의 가족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드워드 가족들이 데이비드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건 거예요. 그 결과 재판에서
데이비드는 피해자인 에드워드 가족에게 약 44억 원의 피해 보상을 지불해라. 땅땅땅. 그렇다면 데이비드 이 44억을 에드워드 가족에게 줬을까? 아니요. 데이비드는요. 내가 그걸 왜 줘? 난 이미 징역 6년 죄값 다 받았어. 뭘 또 돈을 달라고 난리야 난리가. 미쳤어 주게? 난 죄값 다 치러서 떳떳해. 그러면서 한 푼도 안 주고 잠적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새로운 곳에서 과거를 숨기고 가정을 꾸리며 평범하게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사건 이후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어버린 에드워드. 전신마비예요. 그 하루 찰나의 순간으로 인해 할 수 있는 게 대소변조차 혼자 못 가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우울증이 안 오겠습니까? 전신마비로 19년 동안 휠체어 생활을 해야 했고 이때 동생을 케어해준 사람이 친누나 레슬리였습니다. 누나 입장에서는 동생이 얼마나 그날 이후 힘들게 살았는지 몸이 너무 아파서 마약 진통제 제일 센 걸 매일같이 수십 번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욕창, 폐혈증 등으로 41세 젊은 나이에 평생 고통받다 사망했어요. 이 모든 걸 지켜본 누나. 그 누구보다 내 동생을 이렇게 만든 데이비드 용서가 안 됐을 겁니다. 동생을 이렇게 만든 것도 모자라 재판 결과로 나온 돈도 안 주고 도망간 놈이에요. 그런데 그런 놈을 의료진이 다시 살려줘? 남을 죽인 살인마가 오히려 죽음의 문턱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상황.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진들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수술해주냐. 하지만 의료진 입장은요. 데이비드가 흉악범이든 뭐든 우린 중요하지 않다. 의학의 원칙은 아픈 사람이면 누구든 치료한다는 겁니다. 죄인을 구별하는 건 법의 영역이지 의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데이비드는 우리에겐 그저 이식이 필요한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범죄자에게 이식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장기 이식 우선순위 역시 환자의 개인사가 아닌 수술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라고 실제 의료진들이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새 삶을 살게 된 데이비드. 불과 작년에 수술 받은 거거든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을까요? 아니요. 죽었습니다. 돼지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2개월 있다가 죽었어요. 그 이유는 수술 잘 됐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데이비드가 숨쉬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시간 뒤 사망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사망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데이비드의 몸에 큰 이상은 없었다는 거예요. 심장 압박, 맥박 다 정상이었습니다. 면역 거부 반응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죽은 걸까요? 당황한 의사들은 바로 데이비드의 몸을 부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데이비드의 심장, 그러니까 돼지 심장 안에서 돼지한테만 생기는 바이러스 균이 발견된 거예요.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 돼지의 심장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데이비드의 혈관으로 침입, 전신 염증을 일으켰던 것으로 이거는 의료진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바이러스로 죽은 거예요. 일각에서는 그래 하늘이 노한 거다.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서 새 삶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하늘이 데려간 거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참 이걸 준비하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현재까지도 동물 장기를 사람 인체에 이식하는 수술이 연구 진행 중이라는 건데 침팬지의 장기, 개코 원숭이의 심장, 돼지의 심장
뭐 당장에는 실험에 실패했지만 먼 훗날에는 정말 이 암이라는 질병이 아무렇지도 않은 감기같이 느껴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동물 장기 이식 성공으로 이식 대기자들이 많이 줄어드는, 새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돼지 심장을 이식받았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